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크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랭스의 정의인 definition, 그것의 포뮬라, 공식,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아리크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랭스. Arc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points along a section of a curve. 즉, 이런 커브를 이렇게 이런 커브가 있었는데 이런 커브 보이시죠? 이 커브들을 예, 결국엔 직선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when rectified, the curve gives a straight line segments with the same length as the curve's arc length. 즉, 커브의 arc length를 그 커브의 아크랭스를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거 같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좀 밑으로 좀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general approach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approximation to a curve by multiple linear segments called rectification of a curve라고 했는데요. 이 곡선 보이시죠? 곡선. 이 곡선을 rectification of a curve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multiple linear segment, 즉 여러 개의 직선으로 이 커브를 추정하겠다, 커브를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커브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커브 보이시죠? 위에 커브. 이 커브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커브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는 직선을 알아요. 직선은 계산할 수 있어요. 커브는 계산할 수 없지만 이 직선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 이 커브를 직선으로 잘랐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가 생겼죠? 네. 이 동그라미 곡선과 이 직선과의 사이는 오차가 있어요. 디퍼런스가 있죠? 즉 에러가 있습니다. 두 사이에는. 그래서 이거를 수학자는 또 줄여야 하겠죠. 자, 어떻게 줄였냐면 수학자들이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얘를 더 잘랐어요.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더 잘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보다 훨씬 오차가 어떻게 되죠? 줄어든 게 보이죠? 일단 시각적으로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직선에 비해 파란 직선이 이 곡선과 더 근접한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를 델타 L이라고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을 델타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요 직선 부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얘네들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델타 L들을 어떻게 했냐면, 무한계로 잘랐습니다. 무한계로 잘라서 이거를 합했지요. 자, 그럼 델타 L을 구하는 게 관건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델타 L을 구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 델타 L을 낀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네.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델타 X, 이 부분을 델타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은 막 생각이 나죠. 피타고라스 공략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리미트 시그마 the square root 델타 x 스퀘어 델타 y 스퀘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하고 시그마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네,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델타 x는 dx의 제곱, dy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즉 우리는 지금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들로 만들었고요.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무한대 시그마, 즉 리미트 시그마, 즉 무한계로 잘라서 합했죠. 그거를 다시 인테그럴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dx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dx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dx 스퀘어 이 부분은
dy square dx squar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dx 제곱을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dx제곱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한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인테그랄 이 부분은 1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돼서 1이 돼요. The square root 1 plus 이 부분 한꺼번에 쓸게요. dy over dx square. 그 다음에 dx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dy over dx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쵸? 이제 익숙한 게 막 보이죠? 자, 인테그랄 이 부분은 the square root 1 plus f prime x square dx.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크랭스의 포뮬러죠. 아크랭스의 포뮬러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게 이거를 암기하고 있으셨는데요. 이런 증명 과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과정은 수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나의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더 아티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분으로 어떻게 이 아크랭스를 접근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Finding arclengths by integration. If a planar curve in R square is defined by the equation y equal fx, where f is continuously differentiable, 즉 미분한 게 연속이어야 돼요. Then it is simply a special case of a parametric equation where x equals t and y equals ft. The Euclidean distance of each infinite estimate segment of the arc can be given by like this. 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부분을 하나만 크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델타 L이라고 했고요. 델타 L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네, 이 밑부분을 델타 아이고, I'm sorry. 델타 x, 델타 y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델타 L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델타 x의 제곱에서 나온 거고요. 이 부분은 델타 y의 제곱이에요. 이 시그먼트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 시그먼트 하나를 dx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유도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한계로 쪼개야지, 무한계로 쪼개서 합해야지, 즉 델타 y over 델타 x의 스퀘어, 델타 x 이런 걸로 무한계로 쪼개서 합해야지 그 오차가 0에 수렴한다고 했죠. 즉 곡선과 직선이 거의 근접한다고 했지. 근접한다고 했습니다. 얘를 무한계로 쪼개다 보면 사실 이 직선과 이게 직선인지 곡선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이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얘는 여기 부분이 f 프라임 x 제곱 이 부분은 dx 그리고 dx의 범위가 여기 a, b만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처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dx 제곱, dy 제곱 이렇게 잡아냈는데요. 네, dx 제곱, dy 제곱, 예, 이 부분을 인테그랄 이렇게 처음에 이런 것들을 그 리미트 시그마로 합했었는데요. 만약에 y가 fx로 주어지면 우리가 이 공식을 쓰면 돼요. 즉 지금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밑에처럼 x equal t, y equal ft라고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주어줄 수 있어요. 즉 다른 변수를 사용한 거죠. x, y 이외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또 변형시켜야 되는데요. 양변에 아까는 dx로 나눠줬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과정은 dx로 나눠준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는 dx로 dx 제곱으로 우리가 divide by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dt가 필요합니다. dt가. 그래서 이번에는 dt 스퀘어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d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dt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dt 제곱 다시 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인테그랄 the square root d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이고요. dt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이제 아까랑 달리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밖에 나온 dt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공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즉 아크랭스를 구하는 공식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 즉 다시 말하면 이 공식이 곧 이 공식이에요. f 프라임 x 이 공식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공식을 또 많이 보셨냐면 이 공식도 많이 보셨어요. 이 공식도. 그쵸?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핑크색 공식은 언제 쓰냐면 y 이퀄 fx가 주어질 때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이 부분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혹은 y 이퀄은 어떤 x꼴로 나왔을 때도 이걸로 씁니다. 그쵸? 그래서 요 공식, 요 공식은 같은 거예요. 사실 이 보라색 공식도 같죠, 지금. 맥락은 같은데 요건 또 어떻게 쓰냐면 여기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있어요. 즉 x 이퀄 블라블라 t, y 이퀄 블라블라 t 이런 꼴로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요 공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x꼴 미분하,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고 y를 t에 관해서 미분해서 공식을 쓰시면 되십니다. 자, 지금 아크랭스에 대해서 공식 같은 뿌리는 같아요. 루트는 같지만 그 근원 오리지널 루트는 같지만 expression이 different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단순히 적용하는 게 넘어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익스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명 과정은 내가 꼭 쓰지는 않더라도 그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helpful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